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정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우리 북구에 필요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청장의 의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류영란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유영란입니다. 네, 국장님, 우리 북구에는 몇 분의 사회복지 대상자가 계십니까? 네, 24년 9월 말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수는 8만 3천 세대 11만 8천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북구는 2만 8,586세대 3만 9,998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며 5개구 중에서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북구는 광주 5개구 중 사회복지 대상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 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447개소에 2,746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종사자 1인당 14.5명이 넘는 인원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3년마다 실시되는 보건복지부 평가를 통해 그 노력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 항목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획득할 수 없는 점수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B영역 재정 및 조직 운영 부분 중 B12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원의 처우 수준은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을 준수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항목에서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으면 3점, 준수하고 있으면 2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별도 수당 지급 여부에 있어서도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 1점, 지급하고 있지 않으면 0점으로 평가됩니다. 국장님, 이 점수가 총합점수에는 아주 미미한 점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건복지부 최근 3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북구에서 해당 점수 관련해 재정 및 조직 운영 부분에 있어 A등급을 획득한 복지시설은 한 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전부 B등급이거나 F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국장님, 이 점수가 승진 점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승진 점수 2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국장님,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매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주기로 저희 16종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은 A에서 F까지 5등급으로 절대평가를 하는데요. 22년도에 1,885개 시설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평가 결과 상위 5% 내의 우수 시설의 90개소에 대해서 각 700만 원을 포상금이 지급됐고, 이전 평가 대비 개선폭이 큰 상위 3% 개선 시설 55개소에 대해서 각 3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세수 부족, 경기 침체로 어려운 사회복지 시설에게 해당 포상금은 담비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상금을 방금 언급한 2점 때문에 못 받게 된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2023년에 우리 북구의 A시설이 올 A등급을 받았음에도 포상금은 여수에 위치한 시설 2개소가 받은 아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교육국가, 복지정책과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 협의회 논의를 통해서 올해부터
노인 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그 특별수당 1만 원을 신규로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아동 공동 생활가정과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체계를 후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광주시와 우리 구의 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에 따라서 건강검진 공과제도 시행하고 그다음에 종합건강검진비를 10만 원을 경년제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가족 돌봄 휴가하고 장기 근속 휴가를 확대하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폭력 인권 침해에 의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마음 건강 지킴이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러한 부서들의 노력들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사자 여러분들의 사명감도 점점 꺾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구청장 문의입니다. 네, 사회복지사법 제1조 목적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장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떠한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최근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처우향상위원회는 중부일보와 공동으로 경기도 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 관련 조례 내용과 처우 개선 예산, 운영 현황 등 3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평가해 합산 점수에 따라 A에서 2등급으로 매겼습니다. 과연 우리 북구가 해당 평가를 받는다면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A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자문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군 단위와 자치구라는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평가 자료를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지표에 따라 우리 북구의 현황을 대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시군 중 일부는 근래에 들어와 수당, 급여와 관련된 직접적 처우 개선 사업 외에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 환경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광주를 제외한 타 자치구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정책을 우리 북구가 분석하고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되는 지원책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를,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깊이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그 시에서 5개구 자치구와 같이 그동안 처우 개선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호봉 체계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가 돼서 거의 다 지금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기 진작할 수 있는 연찬회라든가 또 유한잔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구별로 특징 있게 제 북구도 전체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장님, 5개 구의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모든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추후에 5개 구 협의회에도 제안하는 고민도 제가 해주시길 말씀드리는 바랍니다. 것은 워낙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액수들이 커지니까 네네. 시하고 5개 구에 같이 이렇게 매칭 비율이나 이런 걸 정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5개 구에 같이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나간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 우리 북구가 일선에 서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43만 북구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과 집행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이 아니라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북구형 공공디자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네, 국장님. 최근 도시재생과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를 입법 예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는 어떤 디자인에 더 강력 경험만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자치구까지 이제 공공디자인 수립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좀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2023년 3월 21일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2023년 3월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지역 공공디자인진흥 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계획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군구 계획으로 구분하고 각 계획 간의 상호 연계를 위해 시도지사는 광역계획 수립 시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도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계획 수립 시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6조 제1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역 계획의 수립,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회가 어떠한 이유로 공공디자인진흥법을 개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쭉 여러 가지 법령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자체가 어떤 디자인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성을 이제 확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강역 계획에 따라서 여러 어떤 공공시설물을 설치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어떤 공공디자인을 수립 계획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개정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 의원을 포함한 일본 공무국의 출장 연수자들은 공공 디자인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구마모토현 아트폴리스 사업에 대해 현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은 1950년 중반 구마모토현 미나미타현에서 집단 수응 중독으로 미나미타병이 발병됨에 따라 추락한 지역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1983년 취임한 호소카 모리히로 지사는 1988년 풍부한 자연과 풍토를 살리면서 후세의 문화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수한 건조물을 만들고 주민들의 도시 문화와 건축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지역 발전을 이끌 구마모토만의 생활 공간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도시 전역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들여놓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아트폴리스 사업은 건축물만이 아니라 다리 등 토목 건축물, 공원이나 경관이라고 하는 환경 정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마모토 현청이 관리하는 시설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과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곳은 구마모토현 키타경찰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키타경찰서는 경찰서라는 이미지보다는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느낌이 훨씬 강했습니다. 키타경찰서는 아트폴리스 1호 프로젝트로서 경찰서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건물 전면부에 반투명 유리를 사용하고 하트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건축되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파출소, 지하철역 등을 비롯해 민간 기업들도 아트폴리스 사업에 협력한 결과 현재 121개의 건물들이 구마모토현의 도시문화와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북구는 아트폴리스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일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협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이 존재합니까? 사실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 12월에 수립한 공공 디자인 어떤 내용을 보면 어떤 이제 공공 시설물하고 저희들이 이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 디자인 심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방금 말씀하시는 구마모토 그런 아트폴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많은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 또 환경적인 부분, 또 재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률이 제정되고 또 저희 구만의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차츰차츰 하나하나 어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구청 전무입니다. 네, 청장님의 경력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건설이 아닐까 합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 구마모토현이 36년째 추진하고 있는 이 아트폴리스 사업을 통해 우리 북구가 배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구마모토현의 아트폴리스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공공 디자인을 어떻게 더 이렇게 더 접목해서 갈 것인지는 이렇게 저희들이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입법 예고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AI 영재고가 2027년 차질 없이 개교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AI 영재고 어디에 개교될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 북구 첨단 3지구에 지금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첨단 3지구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강기정 광주시장님은 AI 영재고는 광주의 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을 완성할 책임 기관으로 AI 대표 도시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며 AI 영재고가 첨단 3지구에 자리함으로써 첨단 3지구는 인공지능 기반 시설, 기업, 교육기관이 집적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첨단 3지구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스트와 AI 영재고뿐만 아니라 첨단 3지구 건축물, 토목건축물, 공원이나 경관에서도 AI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공공디자인입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 광장, 공원 등의 조성에 있어서 AI를 느낄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북구가 나서서 광주광역시, 장성군, 광산구를 비롯해 다른 공공기관과 필요하다면 민간 기업들도 만나야 합니다. 건물 인허가가 있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디자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우리 북구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청장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의견을 개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조례가 입법 예고된 상황으로 우리 북구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49개의 기초자치구는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일부 자치구는 자신들만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20회 기술고등고시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청 건설국 국장, 제17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신 청장님이 보시기에 본 의원이 제안한 북구형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지금 시의 그런 그 디자인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공지능 AI 영재고는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협의를 해서 그런 AI 영재고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 입혀지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AI 영재고뿐만이 아니라 AI 영재고의 주변에 있는 첨단 3지구의 공원, 벤치, 가로등 이런 것에서도 AI를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AI 도시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비단 첨단 3지구만이 아닙니다. 북구형 공공 디자인이 일찍 마련될수록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예정인 지역들, 현재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관 개선 사업에 빠르게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은 3명의 단체장이 바뀌는 동안에도 굳건히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북구형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북구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북구형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 영역 등 조례 제정 이후 조속히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영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북구형 공공 디자인에 우리 북구가 추진한 도시 브랜드를 입히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어쨌든 네. 우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 북구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행위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런 필요한 가이드가 아주 이런 디자인이 공공 디자인이 잘 조화롭게 입혀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인식 변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순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혜입니다. 네. 앞서 존경하는 황혜운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북구가 확보한 기부금은 얼마입니까? 네, 한 2천여 명이 참여를 해서 2억 6천만 원 정도 기금 모금을 했습니다. 네.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북구청 공무원 전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회장님, 통장님 등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북구의 기부액이 자치구 중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2억 6천만 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는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구 단위, 69개 자치구 단위에서는 5번째인데 저희는 순위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본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 현재 북구청이 가지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금 모집 인식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본 공무국의 출장팀은 일본 기타큐슈시 고향 납세제도 담당자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에 해당하는 일본 고향 납세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어 정착된 제도입니다. 일찍 시작한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참고할 만한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황혜운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고향 납세 제도를 단순한 기부금 모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타큐슈시는 고향 납세 제도가 기타큐슈시에 보내는 응원, 기타큐슈시 팬 만들기라는 생각으로 평상시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고향 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타큐슈시는 답례품을 통해 2차 경제 유발 효과를 촉진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관광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서 단순한 답례품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자와의 관계 구축을 통해 사업자가 답례품을 제안하는 우리의 실정을 넘어서서 기타큐슈 시청에서 나서서 계절에 맞는 답례품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답례품을 먼저 기획해서 사업자에게 제안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답례품의 만족도와 품질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기타큐슈시의 노력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앞서 황혜은 의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주셔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업체가 답례품을 신청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타큐슈시처럼 우리가 먼저 계절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답례품을 기획하여 기업들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시행하고 답례품을 사회에 걸쳐서 선정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답례품, 두 번째는 기부자 선호도 답례품,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구만의 유니크한 답례품 개발을 했는데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답례품 발굴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지난해 모집한 북구사랑 서포터즈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홍보 방식이 일부 변화함에 따라서 북구사랑 서포터즈에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고향사랑 기급 사업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말씀하신 홍보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8월 21일부터는 전자매체를 활용해서 분기 2회 정도 홍보를 가능하게 했고요. 사적 모임을 통해서 향후회라든가 동창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금 홍보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전국 호남 향후회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광주 북구사랑 서포터즈를 발족을 해서 현재 5만 명이 넘게 이렇게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부제 관련 소식이라든가 홍보용 카드 뉴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제작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기타큐슈시는 계절에 맞는 답례품을 SNS에 홍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복날에 맞춰 장어구이 답례품 정보를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복날에 맞춰서 삼계탕 답례품을 홍보를 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부착하고 있는 공무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스티커 대신에 북구를 알리고 북구를 방문하고 싶어할 만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답례품이 지역 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PPT 영상을 보시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북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스티커보다 오른편에 있는 기타큐슈시 답례품 스티커가 훨씬 매력적이고 기타큐슈시를 방문하고 싶게 느껴질 거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답례품에다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제를 안내하는 그런 스티커를 이렇게 동봉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홍보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지역 자원을 활용한 그런 스티커라든가 아니면 저희 정책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킴으로 해서 저희 북구에 또 계속적으로 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구청장 문의입니다. 네, 청장님, 기존 회계과에 있던 고향사랑 기부 업무를 네.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신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세무과에서
세무과에 있던 고향사랑 기부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신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세무일과에서도 다 고생들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잘 초기에 잘 정착이 됐습니다만은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좀 더 이렇게 네트워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는 이제 국민은 새마을 뭐 자유총 또 바르게라든가 또 주민자치협의회 또 자원봉사센터 많은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민자치과로 옮겼고요. 이제 팀을 신설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같이 뭐 이제 구청의 문제만 아니고 또 이제 의원님도 또 도와주셔야 하고 또 우리 전 국민들께서 고향사랑 발전을 위해서 해줘야 할 부분, 특히 인구가 소멸되고 이렇게 많이 지방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마모토 현이라든가 그 일본의 사례들 다 발전하는 것도 보면은 그런 재원이나 또 어쨌든 같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북구가 취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방식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우리 북구가 취하고 있는 모금 방식은 관내에 있는 명망 있는 인사를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를 독려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망가가 고향사랑 기부에 열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명망가도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매년 이 부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금세 지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기금 모금 방식은 결국 자연스럽게 기부금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전략이 지금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우리 북구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결코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 상위 지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모금을 진행했는지, 인기 있는 답례fun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민간 플랫폼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담당 부서의 인적, 물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가 지금 답례품을 잘 만들어서 그 답례품을 선호해서 많이 기부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액 단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담당 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만은 이미 서포트지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소액단에 참여가 돼서 그런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분들이 내년에도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한 전남도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만은 서포트 영향이 많이 미쳤거든요. 많은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출발해서 5만 명이 돌파가 됐고 연말까지 더 많은 전국 호남 향후에 또 제광 지금 호남 22개 시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정기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미 몇몇 지자체는 지정기부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정기부제는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사업에 기부하는 만큼 해당 사업에 관심이 많은 기부자들이 많을수록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지난해 북구에는 고향사랑 기부부금 활용과 관련해 모금액이 민원 해결에 치용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업들 중 지정기부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업을 분류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지정기부제로 시행해 보는 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의회의 염려를 낮춤과 동시에 사업을 원하는 단체 혹은 개인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지금 올해 지금 2개 사업이 지정 기부제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도 지정 기부제가 이제 어쨌든 법 개정을 해서 좀 이렇게 더 넓게 이렇게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이런 우리 구의 좀 상징적인 그런 현안들 또 우리 그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지정 기부제를 부서에 좋은 사업들을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 기부제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이나 지정 기부제를 통해 북구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최근 e스포츠 프로게이머 수강권을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내일 치러질 제2회 북구청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와 함께 북구가 젊어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정 기부제도 북구 이미지 조성을 지정 기부제가 이렇게 북구 이미지 조성을 위한 좋은 제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동구는 해체 위기의 야구단과 100년 극장을 지키기 위해 지정 기부제를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들에서 지역의 의료 문제, 보호종료 아동 자립준비 문제, 유기동물 보호센터 문제, 저소득 어르신 지원 사업 등을 지정 기부제로 추진해서 지역의 가치와 비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기부를 통해서 단순히 답례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북구의 비전과 가치에 동참한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의 부탁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에 재기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변화를 주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제 일본도 지금 뭐 몇 개의 시군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한 10년 이상 이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제일 제가 보기에는 민간 플랫폼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시스템적인 측면, 서포터즈나 이런, 그러니까 이제 고액 기부자보다는 소액 기부자를 늘려서 계속 연속성 있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두 가지 지금 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정 기부제, 좀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문제들. 또 답례품 위주로 좀 이렇게 선호 답례품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 e스포츠의 그런 게임권이라든지 또 기아의 그런 야구 관람권이라든지 뭐 이미 한 몇 개 정도 뭐 무등산 커피라든가 우리 뭐 전남대에 있는 어너더 키친 이런 식당권이라든가 젊은 분들의 이렇게 선호도에 맞춰서 지금 많이 발굴하고 있고 당초에는 40 몇십 개에서 시발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96개까지 넓히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 더 선호도 조사 그런 부분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답례품이 많이 이렇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금 우리 북구의 정말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이고 아주 중요한 재원 마련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말 우리 북구가 선도적으로 나가려면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인사에 의한 인사를 이용한 주민들에게 부탁해서 모금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 북구의 답례품을 세일즈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구 마스코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김종화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네, 부구청장님, 2022년 본의원의 첫 구정 질문 중 한 곡지가 북구 마스코트 개선 및 활성화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도시 브랜드 개선과 함께 북구 부부가 새로이 북구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로 주민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 북구 부부나 도시 브랜드가 얼마나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요. 1단계는 우리 행정 내부에서 활용하는 거였고 2단계는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서 뭐 내부는 어느 정도 지금 정착 단계에 들어갔고요. 외부도 정재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마중물 역할 정도는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을 비롯한 일본 공무국의 출장팀은 구마모토현 마스코트인 구마몬의 굿즈를 판매하는 구마몬 스퀘어에 방문해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연간 매출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구마몬은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으며 구마모토를 알리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80평 남짓한 구마몬 스퀘어에서 연간 12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월 4만 5천 명가량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구마모토현 대학에는 구마몬과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구마몬의 인기는 구마모토현 거리 곳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곳곳 점포나 빌딩, 광고판 등에서도 구마몬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구마몬 상품과 관련해 구마모토현은 무료로 구마몬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그 결과 구마몬 관련 상품이 7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마몬 굿즈는 구마모토현뿐만 아니라 일본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팬시 상품,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음식 포장지, 포장지 등 다양한 상품에서 구마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일본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내 편의점에서도 구마몬이 그려진 컵라면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마몬이 구마모토현의 마스코트라는 것은 모르지만 구마몬 자체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 부부도 구마몬 사례처럼 하나의 캐릭터로서 받아들여지고 이후에 북구 마스코트라는 것이 알려줘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북구도 지금 민간 부분에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12개 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부구청장님, 이미 우리나라도 몇몇 지자체들은 IP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인시와 대전광역시가 그러합니다. 본 의원의 2022년 구정 질문에도 언급되었던 용인시는 지난해 9월 구마몬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시찰단을 꾸려 구마모토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올해 8월 시청사에 조화용 홍보존과 굿즈샵을 개소하였습니다. 쿠션, 인형, 키링 등 96종의 굿즈를 판매하고 조화용, 인생네컷종, 포토존, 미디어존 등을 설치했습니다. 용인시는 조화용 굿즈샵을 용인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을 다시 자활지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용은 단순히 굿즈 판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용이 유명해지면서 국비사업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2025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에 선정돼 조화용 쌀 가공품 개발 사업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용인시가 냈습니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쌀 가공 상품으로 농가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 캐릭터인 조화용과 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백옥쌀을 접목한 빵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5억 원과 12.5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말까지 백옥쌀과 시 특산물인 청경채를 활용한 쌀과자, 쌀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 상품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도 건국동, 석곡동 등지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용인시의 사례를 보면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용인만이 아니라 대전도 꿈돌이를 활용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전은 대전역 관광 안내소,
꿈돌이 하우스 등 4개소에 굿즈샵을 설치하여 엽서, 인형 등 270종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밭수목원 둔산대공원 원형 잔디광장에 대형 공기막 조형물을 설치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대전 꿈씨 패밀리, 화순 벨리곰, 진주시 하모, 서울특별시 해치 소울프렌즈 조형물을 설치한 것처럼 거대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북구 부부 대형 조형물을 북구청, 우치공원, 충효동 왕버들, 시청, 광장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설치함으로써 우리 북구 부부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요. 뭐 저희도 일부 국민의 날 축제라든지 청년 페스타 등의 일부 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막 조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대전 꿈씨 패밀리 굿즈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예. 대전 꿈씨 패밀리 판매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운영 3개월 만에 이 굿즈샵에서 판매된 누적 판매액이 2억 6천만 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얄궂게도 우리 북구가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지자체에서 노력한 것들이 물론 판매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전광역시는 IP 사업으로 3개월 만에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자체 IP 사업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북구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명해지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용인시나 대전광역시처럼 북구 부부 굿즈샵 조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굿즈샵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그 계획이 선다면 이후에 어떠한 상품을 넣을 것인지 기업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제 이런 굿즈샵을 성공적으로 몇 개 용인이나 대전은 이제 광역입니다만은 몇 개 이제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이제 신청사가 이제 내후년 1월에 26년 1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 공간이나 또 우리 행복 어울림센터 같은 공간들을 신청사에 좀 어려우면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상품도 그 안에 이제 상품도 개발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북구 부부가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로서 그동안 자리 잡는 그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부부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대형 좀 더 지금 하는 캐릭터보다 좀 더 큰 규모로 지금 캐릭터를 제작을 계획으로 있고요. 좀 더 이런 부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마몬의 성공 사례를 우리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구마모토 현의 경우 팀 구마몬을 결성하고 그들의 판단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것이 구마몬 성공의 주요 골자입니다. 북구 부부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나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세대를 필두로 TF팀을 구성해서 파격적인 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받은 TF팀이 북구 부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도 서포터가 돼야지 하지만은
TF팀을 만들어서 좀 더 아이디어가 뛰어난 직원들이 좀 모여서 좋은 의견들을 받고 또 이제 그 선진지 연수도 가고 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마몬도 그렇고 팽수도 그렇고 이 캐릭터들의 성공에는 사실 그 기존의 우리 관료주의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접근과 시도가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신감 있게 실천해 나가려면 정말 청장님께서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사실 TF팀이 10개, 100개 만들어줘도 유명무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 이번에 조직 개편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또한 초창기 구마몬이 홍보 포인트로 삼았던 것처럼 북구가 아니라 다른 자치구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구마몬의 목표는 구마모토현이 아니라 간사이 지방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북구 부부가 북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에서 인지도를 쌓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우리 북구 부부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용인에서는 조화용과 함께 용인시를 홍보하고 부산에서는 부기와 함께 부산을 홍보하고 대전에서는 꿈씨 패밀리와 함께 대전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게는 자기 지자체가 홍보가 되니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는 북구 부부가 홍보가 되니까 좋은 서로 간에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북구 부부의 인지도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PPT 자료도 보시면 초창기 구마몬이 별로 인지도가 없을 때 다른 지자체 캐릭터와 함께 콜라보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콜라보를 진행한 곳은 구마모토 현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가 있는 현입니다. 다른 캐릭터가 있는 현에 가서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죠. 그 지역민들에게는 구마모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홍보해 주니까 좋은 것이고 우리는 구마모토 대신 구마몬의 인지도를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능하다면 구마모토현과의 협업을 통해서 구마몬과의 콜라보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기념품 샵에 갔을 때 그 관련 담당자분께서도 굉장히 저희 북구 부부 캐릭터를 보고 재밌다, 귀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연수단은 구마모토현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들을 벤치마킹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 만일 구마모토현을 방문하시기가 어렵다면 이 책을 좀 구해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출판된 구마몬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구마몬이 어떻게 탄생했고 지금 위치에 자리하기까지 어떠한 노력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청장님 제 요청대로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책을 구해서 우리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데 저도 책을 몇 권 읽어야죠. 그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북구형 공공디자인 도입 필요성, 고향사랑 기부제 인식 변화, 북구 마스코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세수 절벽과 경기 침체 속에 우리 북구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민원과 부족한 예산 속에서 공무원 여러분이 구민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북구, 세련된 북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북구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임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